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 파트너라고 하면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터무니없는 그들의 주장 속에 어떤 본심이 있겠습니까? 일본의 본심은 대한민국을 과거 군국주의 시대 대동아 공영권 틀 안에서 다시 편입시켜 일본의 주변에서 일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망상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님, 일본의 방위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일본의 방위 전략을 상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 우리 국방부 차관으로 하여금 좀 답변을. 예,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차관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일본의 국토 방위 전략은 간단합니다. 육군이 취약하기 때문에 적이 본토에 상륙하기 전에 바다에서 최대한 사전 저지하는 것입니다. 2022년판 국가 방위 전략 문서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사태가 동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면서 러시아로부터의 대비, 그것을 최우선 안보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홋카이도로 밀고 내려오는 지상전보다는 바다, 즉 동해에서 해군과 공군을 동원하여 일본 열도 중앙을 관통하고 도쿄를 진격하는 전략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러시아군이 자국에 상륙하기 이전 동해에서 전쟁을 종결짓겠다는 것입니다. 독도,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 전체를 자국 방어를 위한 결전장으로 상정한다는 것이죠. 총리님, 울릉도와 독도 사이 일본의 해상 공중 자산이 연평균 몇 회 침범하신지 아십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침범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침범하고 있죠. 우리 독도 접속 수역 몇 번이나 침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우리의 무슨 영해나 우리의 영토를 침범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연평균 최소 80회 이상 우리의 접속 수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러시아 군함을 쫓아온다며 해저 지형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해 함정이 독도 접속 수역을 침범했습니다. 총리님, 우리 국방부와 해군이 이 사실을 꼭꼭 숨기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이따가 국방부 차관이나 장관이 오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모르시겠죠. 어떤 명분으로든 방금 전 총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의 해상 공중 전력이 우리 동해상과 독도 주변 해역을 마음껏 활보하고 우리의 해역과 해상 영토를 침범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건 우리의 주권적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군사력이 또 우리의 한미 동맹이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동맹이 일본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한일 군사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는 일본의 작전 계획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 우리의 해군과 공군력은 일본 자위대가 러시아 등 외부 위협에 대처할 시간을 벌어주는 지원 또는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군사 전략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전략, 대외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군사 전략이 통째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변경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총리께서 의심한 대로, 우려한 대로 한반도와 동해에 대한 우리의 안보 주권을 상실할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습니다. 2달 전 나온 2024년 7월 공개된 일본의 방위 백서입니다. 이 백서에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3가지, 6가지를 얻어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3년 말부터
북한 미사일 경계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받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합니다. 일본이 말하는 실시간 경계 데이터는 평상시, 유사시가 아닌 평상시 대한민국의 레이더, 위성, 정찰기로 수집한 데이터가 모두 일본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군과 해군, 심지어 육군까지 일본을 위한 전방 레이더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일본을 위해 보초서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쌓아온 실시간 경계 정보를 넘겨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자, 우리는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일본으로부터 받는 실시간 경계 데이터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세부적인 쪽으로 많이 보시는 것 매우 같습니다. 중요한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 안보 전략에 관한 제가 것입니다. 보기에는 바로 우리나라의 안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간에도 군사적인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협력의 기본이 되는 정보를 교류하더라도 서로의 비밀을 지키고 네, 제가 그리고 질문 서로에게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의원님, 쪽으로 잘 이용하기 모르시니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정보는 대칭성, 그게 외교는 넘어가지고 상호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를 일본이 오히려 들어가세요. 총리님, 불안하게 만든다는 들어가세요. 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고 시간 때우지 말고 들어가 주십시오. 답변 못 하시나요? 아니 우리 의원님께서 일본이 저 청와대 전략비서관까지 하셔서 정말 그런 걸 많이 그래서 아시는데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너무 오바를 하시는 아니, 부분이 들어가세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합니다. 일본이 블라디보스톡에서 홋카이도 사이 영상 정보 우리에게 줍니까? 오키나와 대만에 이어지는 해상 실시간 정보 우리에게 줍니까? 일본으로부터 쓸만한 것 무엇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국정원 1차장 했습니다. 일본은 단 하나의 정보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잠수함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깔아놓은 해저 음향 탐지 장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저 해저 음향 탐지 장치는 우리 부산 앞바다까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은 대마도에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집한 데이터는 미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해와 남해를 오가는 러시아, 중국, 북한 잠수함의 병목 지점을 우리가 감시하고 있는데 저 해저 음향 탐지 장치에서 수집된 정보 무엇을 받아보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잠수함 운항 정보만 노출되고 미국과 일본 잠수함 정보는 전혀 못 받아보고 있지요. 일본 방위백서 두 번째 화기 관저 레이더 조사 사건의 재발 방지 및 부대 안전을 확보했다고 주장합니다.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국무위원이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일본이 말하는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 사건이 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무엇이죠? 저를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까? 아니, 아신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 대통령 계실 때 공해상에서 만났는데 우리 쪽에서 공격을 목표로 해서 레이더를 조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그게 양국 간에 굉장한 하나의 군사적인 이슈로 돼 있었던 거죠. 예, 좋은 기억력 존경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우리 해군과 국방부는 우리 측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서 레이더 전파를 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우리 해군함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초계기의 초저공 비행이 문제였습니다. 방금 총리께서는 우리 국방부 발표가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신 겁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두둔이 아니고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양국 간의 현안으로 문제가 있었다. 예,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런데도 일본은 2024년 6월 석 달 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고 부대 안전이 확보되었다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해상 자위대와 항공 자위대는 동해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마음껏 작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간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얻은 성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미일 간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 그리고 해상 차단 연합 훈련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말하는 미사일 방어 훈련 정례화는 우리가 일본과 미사일 방어 체계에 통합되었다는 뜻이고 결국 총리께서 아니라고 하신 군사동맹으로 묶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방위 백서에 공공연하게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최대 수혜자가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을 한미일 안보협력 구조 속에서 일본의 하위 동원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실제 대외 정책은 군사 대립보다 대화와 협력, 외교를 강조합니다. 러시아, 중국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 늘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과도 수교를 위한 물밑 협상을 지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경 일변도인 윤석열 정권 안보 노선과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총리님, 한 번만 더 모시겠습니다. 총리,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북한의 김정은과 잘 지낸 것이 현명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실질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북한의 핵 능력이 우리 의원님이 정부에 계실 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능력을 저하시키는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는 정책을 하셨다는 반증. 우리 노무현 정부는 3대 문건에 합의해서 비핵화를 추진했습니다. 똑똑히 기억하시죠, 총리님?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다 깼기 때문이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바로 북한 핵무기 제거를 위해 외교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정은과 정상회담도 염두에 두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 책임자들 김영현 국방장관과 신원식 안보실장은 이미 사단장 시절 극단적인 대결 일변도로 인천광역시 등 소속 부대의 주둔 지역을 위태롭게 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대통령과 함께 책임지지 못할 적강 끝만 외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차관 나오세요.